예, 보통 IQ 하면 그 상대 지능 지수를 의미합니다. 정신 연령을 생활 연령으로 나눠 수치에다 100을 곱한 것으로 산출한 거죠. 2살짜리 아이인데 나이는 2살인데 실제 정신 연령이 3살이다. 그러면 이제 3 나누기 2에서 100을 곱하니까 150이 되는 거죠. 150이면 뭐 천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10살 된 아이가 이제 6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IQ가 60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150인 아이는 3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IQ가 60인 10세의 아이는 6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은 IQ가 60인 10세의 아이가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Q 수치로는 학생의 그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대 지능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이가 실제로 맞출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평가한 것이 절대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은 통계에 의하면 어떤 아이가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는 경우에 만 14세경까지는 거의 나이에 비례해서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Q가 그렇게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IQ가 뭐 20, 30, 40, 50 이렇게 높아지는 건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즉 절대 지능이 그렇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만 14세에서 만 18세까지는 거의 수평,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연령대가 지능에 있어서는 이제 피크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정신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반응 속도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예, 종합적인 정신 능력은 그냥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향상이 되어서 40, 50대에 피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종합적인 어떤 정신력이 계속 뭐 향상되거나 적어도 이제 퇴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만 14세 이후인 경우에는 그 정신연령 뭐 나누기 생활연령 곱하기 100 하는 방법으로 IQ를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연령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100분율로 수치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예를 들자면 뭐 같은 30대 나이의 성인들을 한 10,000명을 테스트했는데 그 중에서 중간쯤 되는 IQ를 한 100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위 2%만 10,000명 중에서 200등 정도에 속한다. 그러면 이제 그 IQ를 130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일반적이죠. 그 연령 대비 수치를 정한다는 것은 그 14세 정도까지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 연령에 의미가 있도록 IQ를 정하는 것은 그 연령 대비해서 100분율로 이렇게 정하는 건데, 이제 실제 그 상대지능 IQ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해진 수치가 됩니다. 앞에 언급된 통계는 절대 지능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만 17세까지는 거의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나이에 비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다가 14세에서 18세까지 거의 피크를 이루고 그 뒤로부터 완만하게 하강하는 것은 IQ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IQ는 그 동연령대별의 그 100분율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 지능 그 수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자신이 50대라서 20대에 비해서 문제 해결력이 떨어졌다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니까 그때 IQ가 100이었다면 지금 IQ도 100이라는 겁니다.
절대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상대지능보다 더 원시적인 그 개념인데, 사실 상대지능을 산출할 때 절대지능을 산출한 다음에 나이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상대지능을 산출하는 것인데, 그 상대지능으로 산출하기 전에 그 맞춤 문제의 수나 그 맞춤 문제의 난이도, 그것이 이제 절대지능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대지능하고 상대지능 관계는 자신이 어떤 그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어서 절대지능 수치는 높아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그 정도로 높아졌으면 여전히 상대지능은 IQ가 100이라면 그 100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변화했으면 상대지능 수치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절대지능은 사실은 이제 무한히 향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지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지능하고 절대지능은 개념이 별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지능개발 교육, 뭐 영재교육에 상대의 지능이 상당히 참고가 되는데, 사실상 더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제 절대지능인데, 그럼 절대지능도 이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뭐 역도 선수가 그 몇 킬로그램 바벨까지 들 수 있느냐, 뭐 그것이 이제 그 역도 선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면, 절대지능을 측정하려면 그 푸는 문제의 난이도의 수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몇 난이도까지의 수치, 몇 난이도까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풀 수 있는 난이도의 수치를 그 아이의 이제 절대지능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이제 만 14세 이하인 경우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가 그 가까스로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 수치를 그 연령의 2배수로 나타낸 것, 즉 만 13세 아이가 가까스로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를 26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 10세 정도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한 50, 60% 정도 이렇게 정답률이 있다. 그럼 그 문제의 난이도를 20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수치가 이제 절대지능 수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28 이상의 난이도의 문제는 연령과 결부되지 않죠. 그래서 이론적이거나 또 통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난이도, 그 문제의 난이도의 수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지능을 상대지능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방법은 그 생활 연령을 개월수로 환산하고 그것을 이제 분모로 하고 절대지능 수치의 2를 나눈 것, 절대지능 수치를 2로 나눈 것을 개월수로 환산한 수치를 분자로 해서 거기에 100을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60개월인 아이가 10일이 나왔어요. 10일. 이 절대지능 수치가 10일이라는 것은 10일 난이도의 문제는 가까스로 풀고 12일 난이도의 문제는 풀기 힘들어 한다는 것인데, 이 절대지능 수치 자체가 그 연령의 이제 2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11을 일어나는 5.5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5세. 이 5.5세라는 것을 개월로 한 사람은 66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인 경우에는 생활 연령은 60개월인데 정신 연령은 66개월이기 때문에 66 나누기 60 곱하기 100에서 110 정도가 이 아이의 상대지능, 즉 IQ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대지능을 절대지능으로, 또 뭐 절대지능을 상대지능으로 이게 환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방법은 만 14세까지 연령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 14세 이후에 모든 연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또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